가죽공예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와 시대를 거치며 발전해왔습니다. 각 시대마다 기술과 디자인이 발전해왔고 오늘날의 가죽공예는 독창적인 예술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관점으로 보면 가죽공예는 단순히 가죽을 재료로 기능적인 물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늘 만나볼 가죽공예가 권미선 씨는 가죽의 질감과 형태를 섬세하게 다듬어 작품을 완성합니다. 그래서일까 작가는 가죽공예를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 시간 속의 경험과 기억을 예술로 구현하는 매력적인 공예라고 말합니다. 네, 제 이름은 권미선입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같은 거를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이쪽으로 좀 이직을 하고 싶어서 시도를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지원 서류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더라고요. 우연하게 가죽공예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때 한참 또 가죽공예 붐이 이렇게 일어나던 시기였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는 배울 곳이 없어서 근처에 제일 가까운 곳이 원주에 있어서 원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다가 거의 2년 가까이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권미선 작가는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 가죽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고 그림이나 만들기를 좋아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일반 회사에 입사했지만 결국 가죽공예를 선택했습니다. 가죽공예는 도구 사용부터 바느질 기법까지 매우 정교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가죽공예는 독특한 미적 특성을 지닌 공예입니다. 가죽의 부드러운 질감, 풍부한 색상,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외관은 가죽을 단순한 재료 이상으로 만듭니다. 네. 카드 지갑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은 재단을 하셔야 돼요. 재단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가죽공예 할 때 재단할 때 중요한 점은 좀 단단한 가죽 같은 경우는 안 그러는데 부드러운 가죽 같은 경우는 재단하다 보면은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끝이 항상 이렇게 휘거든요. 그래서 칼질을 할 때 그냥 쭉 이렇게 그어버리시면 안 되고 가다가 약간 작두 내리듯이 끝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야지 좋아요. 재단을 다 한 후에는 토코놀이라는 약품으로 가죽 단면 마감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가죽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보이는데 그 토코놀이란 약품으로 단면 마감을 하면은 반질반질하고 만졌을 때도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4조각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가운데 2조각 요거 먼저 조립을 해주셔야 돼요. 가죽공예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으로 바느질을 먼저 여기 2개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요렇게 지금 제가 여기 먼저 해놨거든요. 요런 식으로 해주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새들 스티치로 여기 다 바느질을 하시면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새들 스티치를 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면은 뒷면은 이렇게 일자로 나와요. 새들 스티치에서 잠깐 설명을 또 드리면 유럽 전통 바느질 기법이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에르메스에서 장인들이 이 바느질 기법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뭐 기계로 하는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 새들 스티치의 장점은 미싱 같은 경우도 요새는 미싱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일이 거의 없기는 한데 뭐 옷이나 이런데 올 풀렸을 때 이렇게 드르르르 이렇게 도미노 현상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새들 스티치는 여기 만약에 한 올이 풀리면 뜯어도 절대로 뜯기지가 않아요. 딱 거기만 풀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다시 수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튼튼한 바느질 기법이에요.
가족공예는 정밀함과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재단, 바느질, 마감 등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기술이 필요하죠. 권미선 작가는 카드 지갑 같은 작은 소품일지라도 천천히 세심하게 작업해야 한다며 높은 완성도를 강조합니다. 가죽이라는 물질이 이러한 공예 작품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 가죽공예가 단순히 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죽은 동물의 생명과 결합된 자연의 산물로 그 자체로서 생명력과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죽은 단순한 공예적 도구가 아니라 시간과 생명의 흔적을 예술로 승화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특히 권미선 작가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한 작품 제작 과정이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는 대비되는 깊이 있는 성찰을 가능하게 해 일종의 마음 수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죽공예에 푹 빠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또 잡념을 없애줘서 좋았어요. 어떤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들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을 되게 지혜롭게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은 그 다음 날이면은 그렇게 큰 일이 별로 아니거든요. 그냥 그 기분 그대로 집에 갔어요. 그러면 이거를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것까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제 시간을 좀 제대로 못 쓰고 저 스스로를 되게 갓감먹게 되는데, 이런 가죽 공예를 하다 보면은 온전히 저한테만 집중할 수 있고 그런 잡념들이 사라지고, 그러고 바로 그 또 회사에 가면은 결국엔 별일 아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슬기롭고 지혜롭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시간은 인간에게 소멸의 과정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그러나 가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담게 됩니다. 가죽 공예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고 마모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과 물질의 변화를 존중하며 예술적 경험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죽의 부드러운 질감과 따뜻한 촉감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직접 전달됩니다. 이는 다른 예술 형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죠. 가죽 공예의 이러한 촉각적 경험이 사용자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 대한가죽공예협회, 저희는 여주 지부거든요. 그래서 그 협회 작가님들이랑 주기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SNS나 저희 단체 채팅방이 있어서 거기서 뭐 서로 정보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러면서도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SNS도 저희 가죽공예 말고도 다른 작가님, 다른 공예를 하는 작가님들이랑도 많이 소통하면서 지내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죽공예에 접목시키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라탄 같은 경우는 가죽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라탄을 배워보고 싶어서 몇 번 원데이 클래스를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안 돼서 그것밖에 못 배웠지만,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꼭 정규 과정을 한번 들어서 이제 가죽이랑 좀 접목을 해보고 싶어요. 네. 가죽 공예는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가와 재료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각적 경험이 가죽 공예의 진정한 가치라고 믿는 권미선 작가는 지금도 새로운 재료와 다른 공예 분야와의 접목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